마블의 신작 블록버스터 이터널스가 연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며 개봉 이틀 만에 5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극장가의 활기를 더하며 이번 주말 본격적인 관객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장가 소식, 민용준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흥행 맛집 마블이 이터널스라는 신메뉴를 출시를 했는데 네. 이틀 만에 47만 명이 관객이 들었다면서요? 네. 일단은 개봉을 바로 그제 했죠. 네. 11월 3일 날 했는데요. 첫날 관객만 29만 명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기록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틀 만에 47만 명의 이제 관객을 동원했잖아요. 그게 올해 그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텀이라는 할리우드 영화 이후로 아마 두 번째 기록일 겁니다. 그 영화가 이제 첫날에는 40만 명, 그 둘째 날은 10만 명을 동원해서 5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흥행 맛집,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말하는 MCU 영화라고 이제 꼽힙니다. 근데 이 영화들이 이제 올해 샹치와 텐닝제의 전설이라는 그 전에 나왔던 맞아요. 작품이 있고 예. 블랙 위도우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 두 작품 다 290만 명, 14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을 했고 그만큼 이터널스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그 흥행에 기대감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게 기존의 마블 히어로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그런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뭐 여성은 물론이고 청각장애인, 유색인종, 정말 말 그대로 인종과 성별을 아우르는 다양한 히어로 캐릭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저희가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또 한국 배우 마동석 씨도 출연하는데요. 네. 그 외에도 중국계 영국인인 그 젬마 찬이라는 또 여성 배우가 등장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파키스탄 배우도 있고요. 또 흑인 배우 그리고 히스패닉 출신의 멕시코 배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망라돼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히어로인데 그 귀가 안 들리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도 있지만 또 동시에 동성애자 캐릭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젠더 상에서도 혹은 아니면 인종 상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마블의 세계관이 이번에 굉장히 좀 너르게 투영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올해 세계 3대 문학상을 모두 아프리카 작가가 가져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학 콘텐츠 전반에서 다양성이라는 게 좀 화두가 된 것 같은데 네. 또 이번 이터널스에 마블리가 나오잖아요. 마동석 배우. 그쵸. 그리고 BTS의 음악도 등장한다면서요? 네. 그 어떻습니까? BTS의 노래 중에 구체적으로 친구라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도 아마 그게 삽입될 예정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 올해 개봉했던 마블 영화를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그 샹치와 텐닌제의 전설은 그 중국 그런 무협 영화의 컨벤션 영화입니다. 그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유명한 마블 캐릭터였던 블랙 위도우를 탑으로 내세운 어떻게 보면 여성 원탑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마블이 지금 지향하는 방향이 분명히 어떤 인종이나 그리고 젠더 관계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터널스는 그걸 가장 너르게 펼쳐놓은 아마 마블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넓은 세계관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런데 일단 흥행 성적은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와는 좀 별개로 이 혹평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뭐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 수치부터 시작해서 국내 실제로 이제 관람을 했던 분들의 평가를 보면은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뉜다고 할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여기 역사 왜곡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 네. 기존의 마블 영화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좀 하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굉장히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만큼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정말 매력적으로 잘 구현해내야 되는데 약간 좀 파편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열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마블 영화를 봤을 때 저희가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월등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역사 왜곡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히로시마의 원폭 투어를 하는 그래서 그 원폭 투어가 된 장면을 보고 그 안에 파흐토프라는 과학자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캐릭터가 뭔가 인류의 시초부터 어떤 과학 기술을 뭔가 전해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전해주고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어떤 후회와 반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역사 왜곡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 역사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 사실이지만 네.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 전범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지나친 미화를 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이 불러지고 있는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들은 대부분 영화의 완성도가 좀 아쉬울 때 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캐릭터 간의 유기적인 뭐 관계나 입체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터널스가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장기 흥행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첫날 관객이 29만 명이었고 둘째 날 관객이 지금 17만 명입니다. 이번 주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것들이 그냥 한 편의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작, 그 다음에 이어질 후편 같은 것들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꼭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의무감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세계를 구축한 어떤 마블 세계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마블 영화 중에 이렇게 저평가받는 영화가 과연 흥행에 얼마나 성공할까? 그것도 역시 귀추가 좀 모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이터널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터널스 보기 전에 듄을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매를 하려고 봤는데 지금 뭐 거의 웬만한 상영관이 다 이 이터널스를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흥행작이 나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가 이 네. 스크린 독과점 문제. 그렇죠. 이게 아무리 흥행작이라도 너무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제가 항상 불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터널스가 지금 확보한 상영관 수가 거의 2,500개가 넘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과거에 이제 거의 독과점 논란에서 거의 가장 시달리고 있는 작품인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500개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거의 한 주 사이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워낙 코로나 상황이 심하다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텐트폴 영화, 소위 말해서 텐트에 포를 세워줘야 되는 그 대작 영화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네.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극장에서 개봉을 했고 그 작품이 어쨌든 관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마 그 독과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서도 또 한편으로 간과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지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비는 피하고 좀 봐야 될 필요는 아닌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극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좀 제도적으로 많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양성 영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문제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비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극장업계가 일단은 비는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말 나온 김에 듄이 지금 박스오피스 2위거든요. 네.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듄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극장에서 볼만한 굉장히 시네마틱한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듄 같은 경우가 그 아이맥스관에서의 그 예매 경쟁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거대한 화면에 꽉 차는 그 광경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게 거의 거대한 아트 오브제 같은 걸 보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만에 어떤 대단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영험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2시간 30분의 시간이 정말 순삭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사라진다는 느낌인데 이 작품이 또 그 전작의 시카리오랑 컨택트,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를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드니 빌레브라는 새로운 거장이 또 탄생시킨 그 할리우드의 어떤 내놓으라는 대작이 됐고요. 동시에 이제 티모시 샬라메를 비롯해서 그 스타성 있는 연기자를 견인하는 정말 연기력이 줄충한 배우들이 정말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극적인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서 이 작품은 저는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한 번 정도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아닌가라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여성의 삶을 조명한 작품들이 나란히 어제 개봉을 네. 했습니다.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의 이야기를 다룬 빌리 홀리데이, 그리고 세기의 배우 세버그의 실화를 다룬 이 세버그. 네. 두 작품 모두 이 실존 여성들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작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두 작품 다
흥미롭게도 어제 이제 11월 화요일 날 개봉을 했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존 여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두 인물이 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국가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일단 그 진 세버그란 배우는 1960년대 활동했던,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새로 나왔던 그 영화적인 사조 누벨바그의 어떤 아이콘으로 꼽히던 배우입니다. 동시에 그 작품이 이제 장리 꼬다르의 니 멋대로 해라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여배우가 정말 각광받았는데 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스타일로 뭔가 추앙받던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굉장히 인권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운동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진보주의자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우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흑인 인권 투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이게 FBI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의 경력을 정말로 망가뜨리기 위해서 FBI가 음모를 펼쳤고 그 죽음까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지금도 굉장히 뭔가 좀 신빙성 있게 많이 언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습을 뭔가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동시에 그 역할을 맡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빌리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재즈싱어죠. 맞습니다. 네. 이 재즈싱어도 굉장히 좀 비극적인 역할가 있어요. 어릴 때 10대 시절에 좀 성폭행을 겪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어떤 사연이 있는데 그 뒤로 매춘을 하고 거의 뒷골목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그 댄스 오디션을 받다가 노래를 한 곡하고 그때 굉장히 관객들의 각광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개명해서 빌리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길로 들어가게 되고 카네기홀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결국 이 여자가 그 미국 내에 있는 흑인 차별 그리고 여성 차별과 맞서는 과정에서 굉장히 피폐해지게 망가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끝내 말년에는 마약 중독과 그 약물 중독으로 굉장히 좀 처참한 말년을 보내고 굉장히 일찍 죽어요. 그 44살 정도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데 이 영화의 원제가 흥미로운 게 더 유나이티드 vs 빌리 홀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차별과 맞선 빌리 홀리데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진 세버그의 그 영화를 만든 세버그와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러네요. 그 두 편을 연이어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영화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용준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